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설계 함께하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역대급 태풍이었다는 이 흰남노가 2시간 20분 동안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대비를 한다고 했는데 태풍 피해 사례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예견된 미래도 대비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죠. 준비를 한다고 해도 아쉬움이 남기 마련인데요.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아쉬움이 없는 미래 대비책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구중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구중환 전문가님께서는요. 적립보험료 대 만기 환급형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적립보험료는 있으면 안 된대. 근데 왜? 그리고 만기 환급형은 냈던 보험료를 다 돌려준대. 정말일까? 보험에도 이렇다 저렇다 할 카더라가 정말 많은데요. 그 말들이 진짜일지 그렇다면 왜 그럴지 지금 바로 강의 확인해 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적립보험료, 다른 말로 하면 만기 시에 환급되는 환급형 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일선에서 시청자님들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제 보험은 환급형인가요? 아니면 소멸성인가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들 하고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보험은 소멸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청자님들은 소멸성은 좀 싫은데 환급되는 보험 없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실제로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또 만기가 됐었을 때 내가 납입했던 보험료까지 다 돌려준다라는 보험이 있다면 정말 좋은 보험이겠죠. 그리고 그런 보험이라면 손해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가입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런 표현들 뒤에는 숨겨져 있는 함정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기 환급형 보험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은 단어를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험은 소멸성 보험이랑 만기 환급형 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멸성 보험이라는 건 순수하게 보장만 받기 위한 보험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죠. 그래서 만기가 되면, 만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만기 시점도 있겠지만 이 보장이 끝나는 시점, 보장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우리가 만기 시점이라고들 흔히 얘기하거든요. 그 만기가 됐었을 때 그동안 낸 보험료가 전부 소멸되는 보험료를 말 그대로 소멸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기 환급형 보험이라는 건 어떤 보험이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만기, 보험의 만기 시점이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보험인데 여기에서 중요하된 거는 100% 다 돌려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100% 다 돌려받을 수 있게 설계는 할 수 있지만 뒤에 말씀드릴 것처럼 손해보험 상품에서는 100% 환급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게끔 보장성 보험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는 보험료를 돌려주는데 최대 몇 %까지 돌려줄 수 있냐면 일단 설계는 99.9%까지는 돌려줄 수 있게 설계는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만기 환급형 보험은 순수 보장성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게 체크가 되어 있는 보험을 만기 환급형 보험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면은요. 보장성 보험과 적립보험료로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보험은. 그래야 만기환급형과 순수보장형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요. 보장성 보험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보험 계약을 보장받기 위해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보험료를 보장보험료라고 합니다. 특약보험료라고도 하고요. 질병과 상해 등에 대한 보험들은 보험기간이 끝나면 보장보험료 모두 소멸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증권상에 암진단금이 1,000만 원을 가입을 했는데 보험료가
10,000원이더라 라고 써져 있다면 여기에서 보장성 보험료란 암진단금 1,000만 원을 보상받기 위해서 피보험자, 계약자가 10,000원씩 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이 10,000원에 대한 보험료를 우리가 보장성 보험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적립보험료란 무엇이냐? 적립보험료는 자, 사전적 단어를 찾아보면 금리 연동형 상품에서 영업보험료 가운데 영업보험료라는 건 보장성 보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영업보험료 가운데 향후 만기 보험금의 지급 재원으로 매일 적립되는 금액을 우리가 적립보험료라고 합니다. 이 적립보험료는 보험사가 지정한 이자를 받게 되며 적립보험료가 쌓이면 보험 만기 시점에 이 적립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적립보험은 공시이율, 공시이율이라는 거는 매달 이자율이 변하는 걸 우리가 공시이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적립보험료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좀 내용이 어려운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월 납입 보험료를 15만 원에 납입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15만 원에는 납입 기간은 10년 납 10년 만기인데 이 15만 원에는 보장성 보험료 5만 원을 가입한 거고요. 그리고 적립보험료를 10만 원을 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월 보험료가 15만 원이 된 거죠. 자, 아까 제가 암 1,000만 원당 만 원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게 있잖아요. 그 진당 특약에 대한 보험료는 5만 원밖에는 안 하는 거고 적금 형식으로 이 보험에 10만 원을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15만 원이 된 거죠. 근데 왜 적립보험료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 15만 원을 10년간 납입하면 총 보험료는 1,8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 순수 보장성 보험료 5만 원을 10년을 납입하면 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적립보험료 10만 원씩을 10년을 납입하면 1,2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했었을 때 내가 1,200만 원은 적금 형태로 추가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10년차 만기가 됐었을 때 최소한 1,200만 원, 내가 적립보험료 10만 원씩 넣은 1,200만 원 플러스 이자가 붙어서 만기 환급금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만기 환급금은 가입 당시에는 1,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고 실제 환급금은 1,050만 원을 지급을 받으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입 당시에도 이 1,200만 원, 이 1,200만 원 적립보험료 넣은 거에서 보험회사는 사업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떼갑니다. 일정 금액을 떼가고 거기에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낸 아무 이유 없이 낸 적금에서도 사업비가 빠지고 그 사업비가 빠진 것만큼이 원금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를 넣지 말라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가입 당시에는 그 사업비가 빠져서 1,100만 원이야 라는 건 이제 이해하셨는데 실제로 10년 있다가는 왜 1,050만 원만 주냐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적립보험료는 공시이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변동금리를 적용을 받습니다. 실제 가입 당시에 환급률은 3%대였는데 이자가 금리가 계속해서 변동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해서 떨어져서 만기 시에는 실제로는 2.0%밖에는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급률이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만기 환급금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판매되는 상품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중장기 상품들의 이런 적립보험료를 많이 넣는데 예를 든다면 운전자 보험에다가 원래 운전자 보험은 3만 원인데 적립보험료를 7만 원을 넣어서 나중에 환급 다 돼 이렇게 해서 가입하신 분들 10만 원씩 내고 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화재보험입니다. 원래 화재보험은 10,000원 정도밖에는 안 해요. 집 화재보험은. 그런데 여기에다가 적립보험료를 9만 원을 넣어서 10만 원. 이건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유지해라고 하는 설계사를 만나서 10만 원씩 또 화재보험을 넣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식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걸 저희가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적립보험료가 만기 시에 원금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납부한 적립보험료는 이율을 적용받고 변동이율이에요. 적용받고 추후 환급도 가능합니다.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전에도 1,050만 원이 나왔었죠. 하지만 납부 금액이 그대로 쌓이는 게 아니라 납부한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제한 뒤에 지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한 이유를 적용을 받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시이율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서 만기환급금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율이 3%대에 가입을 했는데 사업비가 15%를 떼가는 상품이에요. 보장성 보험의 대부분의 사업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10만 원의 적립보험료를 납입했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15%의 사업비가 먼저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금이 굴러가는 금액은 10만 원이 다 굴러가는 게 아니라 8만 5천 원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자율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립보험료 는 그 금액조차도 안 나오는 게 만기 환급형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적립보험료는 넣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단어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험 계약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요즘에는 이제 해피콜이라 그래서 보험 계약 이후에 이 보험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셨는지에 대해서 본사에서 물어보거든요. 각 원수사별로. 그때도 이제 물어보는 단어 중에 이제 사업비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과연 사업비라는 건 어떤 거냐? 사업비는 보험회사가 보험 영업에 쓰는 비용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으면 보험료도 그만큼 올라간다. 보험료는 장래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자, 여기서부터예요. 관리하기 위해 부가보험료, 사업비. 자, 요 사업비입니다. 부가보험료가 사업비예요. 사업비는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냐면 설계사 수당, 판매 촉진비, 점포 운영비, 직원 급여, 수금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험을 가입하는 고객님들의 보험료 중에서 보험회사가 보험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일정 금액을 떼가는 금액인 거죠. 보험료, 특약보험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보험회사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부가보험료를 저희가 사업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적립보험료는 그런 목적으로 쓰라고 한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저축으로 쓰려고 했던 건데 거기에서도 이 사업비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만 해보시면 절대로 보장성 보험료에다가 적립보험료를 넣는 건 좋은 판단은 아니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저희가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사가 있고 손해보험사가 있습니다. 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 적립보험료라는 단어는 생명보험사에는 없습니다. 손해보험회사에서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생명사에 내가 적립보험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는 없고 손해보험사 상품 중에서만 내가 순수보험료로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적립보험료라는 단어에 적립보험료 얼마가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근데 진짜 보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가입한 보험이 생명보험 사건인지 손해보험 사건인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럼 이 두 차이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면 회사 이름으로 쉽게 구분이 됩니다. 말 그대로 땡땡 생명 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이것들은 다 생명보험 상품이에요. 근데 뒤에 회사 이름 뒤에 생명이 아니고 다른 게 붙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땡땡 화재, 땡땡 해상, 땡땡 손해보험처럼 회사 이름 뒤에 생명이 붙지 않는 회사들을 통합적으로 저희가 손해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손해보험회사에서만 이 적립보험료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내 증권상에 적립보험료가 있나 없나를 오늘 방송을 본 시청자님들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적립보험료 납입대체라는 또 특약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전에 판매되었던 일반형 보험은 일정 부분 적립보험료가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상품들이 있었어요. 이게 많이 판매됐던 시기가 언제냐면 2000년대 초반에서 2010년도 초반까지 판매됐던 상품들에는 손해보험사 상품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종합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무조건
특정 상품에서는 안 그런 상품도 있지만 특정 상품에서는 무조건 적립보험료가 들어가야지만 설계가 승인이 되는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품들의 대체적인 특징은 예전에 종합보험이랑 실손의료비랑 같이 가입될 수 있었던 그런 상품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품들에서 많이 보여지는 형태인데 그 상품들은 적립보험료가 무조건 들어가야 됐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적립보험료는 추후 갱신담보, 이 갱신담보는 아까 전에 말했던 대표적인 실손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종합보험에서 실손의료비가 갱신될 경우에 적립보험료가 쌓인 금액을 갱신되는 금액만큼을 대체 납입할 수 있게 만들어준 특약이에요. 그래서 이 특약을 우리가 적립보험료 납입 대체 특약이라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는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보시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한 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자, 어떤 보험이냐면 예전에 이제 종합보험이라고 한다면 암이라든지 뇌, 심장, 뭐 수술, 더 거기에 상해 다쳤을 때 보장받는 거, 뭐 입원 일당 들어가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다 보장되는 보험들이 있었거든요. 그 보험 특약들을 다 가입하면서 실손의료비라는 특약,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서 병원비를 낸 거를 90%나 뭐 100% 환급받을 수 있는 실손의료비 특약까지 다 같이 한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던 보험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000년도 초중반부터 2010년도 초중반에 굉장히 많이 판매됐던 상품들인데요. 자, 그런 보험에 가입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 분이 어떤 식으로 가입되어 있냐면, 자, 기본 계약은 상해 45,000만 원. 이 20년 납 100세로 딱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계약이라는 거 그런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최소한의 보험이에요. 이 기본 계약을 넣지 않고는 보험이 성립되지를 않는 거죠. 이 기본 계약을 넣고 내가 원하는 선택 특약을 다 넣은 겁니다. 암도 넣고요, 뇌출혈도 넣고 급성심근경색도 다 넣은 거예요. 근데 이 암진단금 3,000, 뇌출혈 3,000, 급성심근경색 3,000을 넣었는데 3년 갱신으로만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3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다시 재정비돼서 보험료를 다시 책정해서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게끔 그렇게 다 3년 갱신형으로 처음에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보험을 가입했었을 때는 월보험료가 1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15만 원 중에서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장성 보험료는 5만 원이었어요. 여기에 적립보험료를 10만 원을 넣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설계사는 이렇게 많이들 판매를 해요. 이거 15만 원인데 나중에 다 환급도 받을 수 있고 중간에 아프면 진단금도 다 나가는 진짜 좋은 보험이야 해서 가입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나중에 또 환급도 된다고 하니까 아, 이건 내가 손해보는 것도 아니다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셨을 텐데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런 종합보험의 특징은 100세 만기입니다. 100세의 보험이 끝나요. 그러면 만기 환급 금액은 언제 나오느냐? 일단 가장 첫 번째 문제는 100세의 만기 환급 금액이 나옵니다. 환급 금액이 있다면. 자, 근데 이 납입 대체가 되어 있는 보험에 만기 환급금이 그대로 쌓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3년이 있다가 이분은 1차 갱신을 하실 겁니다. 이 아까 전에 가입했던 요 특약들이 다 3년에 한 번씩 갱신하기 때문에 1차 갱신을 3년 후에 해요. 그러면 보험료는 똑같아요. 월 15만 원인데 처음에 보장성 보험료가 5만 원이었던 게 7만 원으로 오릅니다. 2만 원이 오른 거죠. 그럼 다시 적립보험료는 8만 원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보는 거예요. 내가 보장성 보험료가 갱신이 되면서 오른 거를 이 적립보험료에서 오른 금액만큼을 쌓아뒀던 걸로 대체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15만 원이라는 보험료가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나 이 보험은 갱신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1차까지는 그렇다 치고 2차가 되면 어떻게 또 되냐면 이건 예시입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처음에 5만 원이었던 게 두 번 갱신되니까 9만 원으로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적립보험료는 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3차 갱신 때는 보장성 보험료가 2배 10만 원으로 오르고 적립보험료는 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근데 이게 쭉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적립되어 있는 적립보험료가 갱신되는 보험료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15만 원이 아니고 그때 가서야 18만 원으로 오른 거. 내 보험이 갱신보험이었구나라는 이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라도 알게 돼서 보험을 수정하고 리모델링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 나이도 그만큼 많이 먹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성인병이라든지 만성질환이 내가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발생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분은 일반 보험으로 가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에는 보험이 좋지 않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립보험료는 말 그대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나쁜 단어들을 다 지우고 좋은 것만 포장한다면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보험은 보험료도 다 돌려받을 수 있고 네가 냈던 보험료 다 돌려받을 수 있어. 그리고 혜택은 혜택대로 다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보험이라고 착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립보험료에는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은 저축 상품이 아닙니다. 보험은 내가 혹시 모를 거에 대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소멸성 보험이 가장 합리적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적립된다는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환급된다는 거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보험료로 혜택을 보실 수 있게 순수 보장형으로 보험은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적립보험료 속에 있는 사업비 함정을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환급 시에는 변동된 이 이유를 적용한다는 점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나도 쉽게 강의에 준비해 주신 우리 구중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핵심만 또 모아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이용형 전문가님 그리고 정승균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상황별 보험 리모델링입니다. 보험 리모델링은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으로도 효과적인데요. 특히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바뀐 보장들을 추가해 볼 수 있어서 일정한 주기별로 받는 것도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은 또 어떤 건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도대체 어떤 상황일지 궁금합니다.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보험 리모델링을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 리모델링을 보험료를 줄이는 작업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험은 여러 종류의 상품이 존재하는데 보험이 가입자의 상황과 맞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 무조건 보험을 해지하거나 기존의 보험료를 줄여서 신규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왠지 리모델링을 하면 꼭 보험료가 절감이 돼야 잘된 리모델링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의 목적은 결국 나에게 맞는 보험을 설계하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지 사례부터 짚어주시죠. 네. 사례자분은 38살의 남자분이십니다. 2010년에 어머님께서 가입해 주신 보험을 이어받아서 납입하고 계시다가 지인으로부터 위 보험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리모델링을 진행하던 도중에 완납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으셔서 저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내용을 화면으로 보실까요? 기존에 가입하신 상품은 생명사의 건강종신보험 상품으로 주계약 8천만 원, 암 진단비 3천만 원, 유사암 300만 원, 뇌출혈 진단자금이 3천만 원, 급성심근경색 진단자금이 3천만 원, 질병 종수술 진단자금이 500만 원, 상해 종수술비가 500만 원, 암 수술비가 300만 원, 항암 치료비가 300만 원, 골절 진단비가 30만 원, 입원 일당이 2만 원인 총 22만 9,960원을 20년 동안 납입하시는 종신만기의 상품입니다. 네. 네, 가입했던 사례를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납입보험료가 적지 않은데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납입 기간이.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모델링 전에 가입되어 있으신 상품에서 손해보험 종합상품을 추가로 가입시켜서 보장 내용을 늘려드렸는데요. 손해보험의 가입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암이 2천만 원, 유사암이 2천만 원, 뇌혈관 질환이 2천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이 2천만 원,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가 7천만 원,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 2천만 원, 표적 항암 방사선 치료비 2천만 원으로 69,430원을 20년 동안 납입하시고 9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저는 보험을 수정하고 개선할 때 먼저 사례자분의 환경을 확인합니다. 가족력이 있으신지 또는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떠하신지,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시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여러 주변 환경을 확인한 후에 보험을 가입하는 게 바람직한 보험 가입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의 주신 사례자님께서는 현재 육아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신 아내분과 2살 된 따님과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다. 사례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던 보험의 보장을 본다면 암 진단 자금은 유사암 진단의 한도가 적고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도 뇌출혈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좁습니다. 심장 질환도 급성심근경색만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좁습니다. 만약에 1인 가족이셨다면 기존의 상품을 대체해서 사망 보장을 줄이고 20년 납입하는 100세 보장의 상품으로 앞서 말씀드린 부족한 보장을 메꿔주겠지만 문의 주신 사례자분은 3인 가족의 주 소득원이면서도 가장이십니다. 이분은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이 발생해서 소득에 공백이 생겨서도 안 되겠지만 혹여 사망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상실 또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 보장은 필요 시기가 있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기 전까지는 가장의 소득이 꼭 필요합니다. 주 소득원의 사망으로 인해서 소득의 상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린 자녀에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자분께 사망보험금이 꼭 필요하다. 기존의 상품을 해지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쩌면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8천만 원도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험은 유지를 하시면서 부족한 보장 범위를 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족한 범위를 채우기 위해서는 기존 상품을 유지하고 새롭게 가입을 하는 것인데 새로운 상품을 가입하시려면은 또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고정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2가지 방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경제 활동 시기에 집중해서 보장을 받으시면서 보험료는 저렴한 20년 갱신형 상품이었고요. 2번째는 납입 보험료는 갱신형 상품보다 조금 높지만 보장 기간을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비갱신형 상품이었습니다. 두 상품 모두 보장의 범위가 비슷하지만 보험료와 보장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례자분께서는 해당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보험료가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는 더 늘어나도 큰 부담이 없다고 하셔서 비갱신형 상품으로 추가 진행하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본인의 재정 상태나 이 가족 구성원들의 상태를 잘 고려해서 설계가 된 것 같아요. 보장 내용도 이 기존보다 훨씬 더 풍부해진 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제시해 주신 이 해결책 이외에 주의사항이 더 있다면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네, 리모델링은 보험료를 줄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의 환경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요. 필요한 보장을 적당한 보장 금액과 보장 범위로 원하는 보장 기간 동안에 받으실 수 있도록 가입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기존 보험을 해지를 하셔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고객 스스로가, 사례자분 스스로가 기존 보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확인하셨을 때 완벽한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명한 보험 설계를 위해서는요, 이 환경 파악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력이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나 건강 상태는 물론이고요, 가족 구성원과 자산 상황까지도 파악을 해서 필요한 보장은 무엇이고 또 추가해볼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수술 특약입니다. 건강검진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용종이 발견되면 간단한 수술로 제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간단하다고는 하지만 수술인 만큼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었겠죠. 보험이란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술 특약이 필요한 이유와 그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진단비가 중요한 건 정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수술비를 간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예, 대부분 경미한 질병이나 사고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으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단 후에 수술이나 입원을 통해서 추가적인 치료를 받고 간병이나 어쨌든 실직 상태가 되게 되면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진단금이나 수술 특약을 충분히 가입하고 있다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거고요. 특히 오늘 말씀드리는 갱신이 되지 않고 매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 특약을 제대로만 가입하신다면 적은 보험료로 좀 더 보다 나은 보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우리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의 수술비 걱정이 아니라 사실 큰 돈이 드는 수술이 걱정이 돼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수술비를 놓치면 안 될 텐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오늘 사례 말씀드리면 40대 여성분의 상담 내용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 20대 중반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다가 지속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안보험이나 건강보험 추가로 가입하셨습니다. 가입한 내용을 좀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험을 알아보고 싶다고 상담을 의뢰했고요. 가입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분 같은 경우는 A생명에 종신보험을 가입하셨고 2007년 이분 20대 초반에 가입하신 것 같고요. 주요 보장 내용은 일반 사망은 상해 사망 1억씩 가입하셨고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진단금에 대해서 각각 3천만 원, 암 진단금 2천만 원, 암 수술에 대해서 200만 원. 이때 당시에서는 그 종수술 자체가 1종에서 3종까지 나뉘는 수술에 대해서 최소 60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가입을 하셨고요. 질병과 상해 입원 1당에 대해서 4일 이상부터 8만 원, 그다음에 암 입원에 대해서 10만 원. 이렇게 가입하셨고 보험료는 14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두 번째는 비화재에서 건강보험, 실손보험을 위해서 가입한 것 같고 2008년에 가입하셨고요. 상해 질병 사망에 대해서 각각 2천만 원, 상해 후유장애는 2천만 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암 진단 각각 1천만 원씩 가입하셨고요.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서 입원에 대해서 1년 동안 3천만 원, 통원에 대해서는 매회 10만 원, 그다음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로 1억 가입하셨습니다. 이후에 이분이 그 암보험을 가입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C생명의 암보험 가입하셨고요. 일반 암에 대해서 4천만 원, 그다음에 그 유방암 여성분야 유방암에 대해서는 그 4천만 원 20%인 800만 원, 유사암은 전체 4천만 원 10% 400만 원, 고해감 진단금에 대해 6천만 원. 그래서 납입보험료 굉장히 작다고 느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2만 6천 원인데 10년 납이고 10년마다 갱신되는 보험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같은 C생명에서 암보험 추가로 또 가입하셨고요. 일반암 진단에 대해서 3천만 원. 아까 이제 유사암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에 해당하는 20%에 대해서 600만 원. 그다음에 암 생활비 보장이라고 해서 암 진단을 받게 됐을 때 매월 100만 원씩 최대 3년, 3,600만 원까지 되겠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셨고 납입보험료는 35,300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년 납, 10년 갱신형 상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생명에서 건강보험으로 최근에 2021년에 가입하셨는데요. 주요 보장 내용은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 각각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뇌졸중 진단에 대해서 1,500만 원. 그다음에 심장과 뇌혈관 질환 관열 수술에 대해서는 1,000만 원. 그다음에 그 심장, 뇌, 혈관에 대해서 비관열 수술에 대해 500만 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장 범위가 좁았던 부분은 보장이 늘어났는데 최근에 가입한 보험치고는 보장 범위 넓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한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요즘 이 보험 트렌드에 대비해서는 이 보장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눈에 띄는 게 갱신형 보험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면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예, 우선 이분 보험에 가지고 있던 문제점에서 첫 번째로는 보안을 위해서 가입한 보험이 모두 암보험, 건강보험 모두 갱신형 보험이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추가로 가입한 혈관 질환 진단에 대해서는 범위가 좁게 보장이 되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암 치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항암 치료비 등의 새로 나온 어떤 새로운 치료 기술에 대한 보장이 전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리모델링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2007년에 가입하셨던 보험 같은 경우는 그 어린 나이에 가입을 했고 보장 금액이 이분이 결혼을 하신 상태에서 충분히 유지하기에는 괜찮은 보험이라서 이 부분은 유지하는 걸로 그대로 놔뒀고요. 두 번째 D손해보험에서 건강보험을 신규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진단비 2천만 원, 심장질환 특정 진단비 2천만 원, 심장질환 특정 이해 진단비 1천만 원. 또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부정맥 질환에 대해서 20년 갱신이지만 500만 원의 진단비를 넣어드렸고요. 뇌혈관 질환 수술비에 대해서 3천만 원, 심장 질환 수술비에 대해서 관열, 비관열 상관없이 3천만 원을 다 넣어드렸고요. 질병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1에서 3종 수술비 같은 경우는 최대 수술비가 6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종 수술비를 추가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심각한 수술을 받으셨을 때 최대 1,000만 원까지 수술비 받게 보장을 새로 해드렸고요. 이후에는 암에 대한 항암 치료비로 항암 방사선과 항암 약물 치료비 각각 500만 원. 그다음에 중증 질환 산정 특례 요즘 대상에 대해서 뇌혈관과 심장에 대해서 각각 1년에 2천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카티 항암 치료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약물 허가 치료인데 이 부분은 5천만 원에 대해서 보장을 해드렸고 특정 항암 호르몬 약물 치료비는 30만 원.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표적 항암 치료비 같은 경우도 최초 1회는 6,500만 원, 그다음에 매회 받는 부분은 표적 항암 치료비가 500만 원까지 보장을 넣어드렸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생명의 암보험을 보장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추가로 암 진단에 대해서 보장을 가지셨는데 전부 다 갱신 보험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여성분으로서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보장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암에 대해서 20세나 100세 만기로 일반암 진단금 5천만 원. 근데 소외감은 네 가지 해당이 되겠죠. 갑상선, 기타 피부암, 제저암, 그다음에 경계성 종양. 이 부분에 대해서 3천만 원까지 진단금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전에는 보험료가 한 27만 4천 원 정도 보험료였고요. 지금 리모델 후에는 보험료는 한 31만 원 정도, 한 4만 2천 원 정도 플러스해서 좀 더 넓은 보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완을 한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짚어주셨었는데요. 리모델링 덕분에 암과 이대 질환 대비는 물론이고 요즘에 이 의료 트렌드와도 굉장히 잘 맞게 이렇게 설계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시해 주셨던 이 해결책 외에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예, 우선 추가적인 보장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할 때 단순히 그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보장의 크기가 늘어났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그 상담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장의 범위는 늘어나지 않고 제한이 되거나 갱신형 보험으로 가입해서 보장받는 동안 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상담 고객 같은 경우도 암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셨습니다. 하지만 진단금의 크기는 늘어났지만 갱신형 보험으로 보장받는 기간 동안 정기간 보험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부담이 생겼고요.
또 하나는 뇌혈관이나 심장혈관 질환에 대해서 진단 자금을 준비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보장 범위도 굉장히 좁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치료받기에는 좀 더 부족하거나 범위가 좁은 진단 자금으로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혈관 수술을 여러 번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 특약은 꼭 충분하게 가입하셔서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아는 분을 통해서 아니면 전화상으로 편하게 보험료가 낮게 가입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번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가 낮다면 그리고 보험료가 낮은지 보장이 넓다면 낮은 보험료에 대한 분명히 함정이 있을 수 있고요. 보장이 크다면 그 부분이 범위가 굉장히 좁을 수 있다는 그 부분을 꼭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리모델링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급급하게 눈앞의 보험료를 줄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수술 특약까지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미래에 큰 이런 경제적인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궁금증은요. 실손 의료비 청구를 많이 하게 된다면 이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될까요? 네, 2021년 7월에 4세대 실손의료비 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입하신 분들이 실손의료비 청구를 많이 하실수록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그 전에 가입하신 1, 2, 3세대 가입자분들께서는 실손의료비를 유지 중이신 분들은 실손의료비 청구 이력과 갱신 시의 보험료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또한 4세대 실손의료비가 비급여 항목을 많이 쓰면은 할증이 되지만 보험료 할증 대상에는 암이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처럼 많이 아파서 산정 특례를 받으시는 분이나 장기 요양의 1, 2등급을 판정받으신 분들은 보험료 차등제 적용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4세대 실손보험 가입하시는데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실손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언제 가입을 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도 만나보겠습니다. 이 혈관 질환의 경우 혈관 수술을 여러 차례 진행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모든 뇌와 심장 혈관 수술을 여러 차례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혈관 치료를 할 때 일반적으로 스텐트라는 시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스텐트 시술은 좁아져서 막혀 있는 혈관을 스텐트란 관을 삽입해서 좁은 혈관을 확장하거나 막힌 부분의 혈류를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시술인데요. 이런 시술 과정에서 어느 혈관이 막혔는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시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 어떤 일정 부분의 혈관이 막혀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시술을 진행했는데 이후에 이 부분을 시술을 진행하고 나서 다른 부분의 혈관이 막혀 있는 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시술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여러 번의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술 특약 자체가 가입이 안 돼 있다면 어떤 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만 받은 상태로 수술을 여러 차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술 여러 차례 진행하는 동안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될 거고 충분한 치료를 받기는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치약이 제대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가입돼 있다면 매회 받는 수술비에 대해서 부담 없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혈관 관련해서는 반드시 수술 특약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이렇게 보장이 가능한 수술 특약 준비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게요. 이 회사별로 장단점이 있고 또 보험료에도 차이가 있던데 나눠서 가입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통합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라고 합니다. 네. 보험은 생명서에는 주계약이라고 하는 상품이 있고요. 손해보험에는 기본계약이라고 해서 의무특약을 가입해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그렇게 회사를 나눠서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생명보험회사에서의 사망보장, 손해보험회사의 사망보장 이렇게 추가로 계속해서 가입이 되기 때문에 기본 계약들이 늘어나서 오히려 보험료가 더 늘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회사별로 납입 면제의 기능도 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를 나누어서 진행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보험료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통합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의 종류도 원체 많고 사실 요즘에는 이 보험에 대한 정보도 접하기가 쉽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수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보겠습니다. 3종 수술, 5종 수술, 7종 수술, 8종 수술 이런 종수술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본인들이 가입한, 어떻게 시청자분들이 가입한 증권들을 보게 되면 수술 특약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 앞에서 명시해드렸던 종수술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질병 수술, 상해 수술이라는 부분도 있고, N대, 114대, 120대 그런 수술 자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종수술에 대한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수술 특약의 특징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특약은 제일 첫 번째 장점은 비갱신 보험으로 일정 기간 동안 납입을 하게 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입원과 통원의 구분 없이 수술을 받게 되면 무조건 지급이 될 수 있는 보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매해 앞에서 말씀드렸죠. 매회 반복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을 여러 번 받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단 요즘 같은 경우 보험사마다 1년에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 특약의 횟수가 다른 보험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하는 종류에 따라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술 특약이 종수술 특약인데요. 삼중 수술 특약 같은 경우는 2000년 초반에까지는 가입이 가능하다가 2000년 후반에 5종 수술 특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제가 앞선 리모델링 해드렸던 사례분 같은 경우도 2007년에 가입하셨던 보험 같은 경우는 3종 수술 특약으로 최대 6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했지만 이후 리모델링 한 보험 같은 경우 5종 수술 특약을 추가로 보장을 갖게 돼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수술 특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보장이 3종으로 나뉘고 5종으로 더 세분화돼서 좋고 나쁨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충분히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7종과 8종, 9종까지 지금 수술 특약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7종 수술 특약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3종이나 5종 수술 특약과 가장 큰 차이점은 3종과 5종 수술 특약 같은 경우는 약관을 살펴보면 어떤 치료의 목적으로 절제나 절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술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의료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절제나 절단을 하지 않고 기본적인 시술로 흡입이나 천자나 신경 차단 같은 경우로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기존에 갖고 있던 절제나 절단만을 보장하는 보험에서는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7종과 8종 같은 경우는 절제나 절단이 아닌 일반적인 시술까지도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7종과 8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보험 증권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다 있거든요. 명시되어 있는 그 해당 수술 시술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하고 또 한 가지는 7종 이상 수술 특약 같은 경우는 급여와 비급여 수술이 있을 때 급여 수술만 보장하고 비급여 수술은 보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엇이 뚜렷하게 좋다라기보다는 각기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수술 특약들을 추가하면서 본인에게 맞추며 보험 설계를 해보시면 더욱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과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